정남 권영한의 이야기. 이 시간에는 경주 이씨 인물 이영탁 선생님의 일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영탁 선생님은 1592년경에 의병대장으로 활동한 분입니다. 그 어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엄동설안에 도단한 죽순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는 1541년, 그러니까 중종 36년에 의성 고을 상리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들판에 서서 7살이 된 영탁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늦가을 들판 구경을 나갔습니다. 고운 단풍으로 몸치장한 서산에 막 피어오르는 저녁 노을이 장관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영탁아, 이게 우리 논이다. 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올해는 풍년이구나. 누런 들판을 보니 저절로 배가 불러오는 것 같구나. 너도 그렇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탁이는 아버지께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하고 아버지는 궁금해서 다그쳐 물었습니다. 들판을 보는 순간 왠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허허, 그래? 그렇다면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꾸나. 그러자 영탁이는 바람결에 흩날리는 배이삭에서 지난 여름 삼복더위에도 잊으시고 흘리신 아버지의 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더욱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지만은 철부지 아들의 대견스러움에 콧등이 시큰했습니다. 영탁은 항상 밝고 명랑한 얼굴로 겸손하고 바르게 어른을 대했습니다. 남달리 명석하고 총명해서 학문이 뛰어나 어른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영탁이가 크가는 만큼이나 그에 대한 이웃의 칭찬도 자자했습니다. 영탁이 나이 17세가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관양이 경주인 까닭에 곤양을 다녀오겠다며 집 나갔던 아버지께서 객사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영탁이는 금방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듯 같았습니다. 대성통곡을 하고 비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그는 혼자서 수백 리 길을 달려가 아버지의 시신을 고향인 의성으로 모셔와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한편 갑자기 아버지를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달래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괴로움에 지친 자기 육신은 돌볼 겨를도 없이 어머니를 위로하는 데만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또 큰일이 생겼습니다. (1951년) 그러니까 선조 25년 4월 14일 일본의 대군이 부산에 상륙하여 북상해왔다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외놈의 침입에 격분하며 불타는 애굽심을 자신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를 보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자자손손이 이어온 이 나라 이 강토는 한 뼘도 외놈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를 용감하게 진중으로 달려들게 했던 것입니다. 비록 초로가 된 51세였지만 젊은이 못지않는 용기와 지혜를 지닌 그는 서둘러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 조달 등 어려운 일에 직접 가담하여 큰 몫을 거뜬히 해냈습니다. 평소 옳은 일에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던 그의 성품이 전쟁터에서도 확연했습니다. 난이 평정되던 1599년까지 7년간 종군하면서 세운 그의 공은 그의 공적을 높이 산 조정에서는 그에게 큰 벼슬자리를 내리려 했던 것입니다. 전쟁터로 나온 이후로 잠시도 잊지 않았던 어머니의 소식을 인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간 80살의 노모는 피난을 해서 현재 옥산면 금악동 선골 산중에 피난해 있었습니다. 생사를 알 길이 없는 아들 걱정에 노새가 갑자기 자라 그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탁의 갈등은 한이 없었습니다. 여보게, 노한을 얼칠 수 없네. 아무 생각 말고 벼슬을 맞게. 주위 사람들의 권유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탁은 아니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네. 효는 먼저 부모를 섬기고 다음으로 임금을 섬기는 것이며 나아가 입신하는 것이 아닐까. 영탁은 어린 시절 효경에서 읽은 말을 되새겨서 말했습니다. 끝내 높은 자리를 사양한 채 어머니 계시는 고향 의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실명한 노모에게 새 광명을 드린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방으로 약을 구해다가 간병했지만은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노모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고기를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앞들에 손수 양어장을 만들어서 사시사철 물고기를 반찬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늘 즐겨 잡수시던 죽순을 대접하기 위해서 담장 너머 대밭에 대나무를 심었더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동설안에도 파란 죽순이 돋아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리라. 밤이면 노모의 침소를 돌봐드린 후에 입버릇처럼 자신에게 일렀던 말입니다. 자식으로서 어버이 섬기는 도리를 몸소 했던 영탁의 효성도 아랑곳도 없이 인면은 제천이라 몇 년 후에 노모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 가까이에서 더 오래 모시지 못한 안타까움에 침식조차 잊으며 나날을 보냈던 영탁은 1610년 1월 13일 향년 70세로 그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화려한 꽃상여도 없었습니다. 그저 초졸한 장례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효행은 구전되어 마른 볕에 불 붙듯이 고을에서부터 고을로 나라 전체에 널리 퍼졌습니다. 늦게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숙종께서 타경의 후손에게 사곡 은전을 내리시고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라는 벼슬을 증직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애국심과 편모 본향에 지극했던 그의 뜻을 그리기 위해 전사청 충묘사가 순조 원년에 타경의 집터에
충효사가 세워졌습니다. 대원군대에 와서 회철되었으나 1923년 유림의 발기로 다시 재건되었으니 해마다 춘추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성읍 중리 삼동 효현 성현하에 고이 잠들고 있는 영탁은 국민의 가슴에 효심의 불을 당겨주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